여러분 안녕하세요. 썰마마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국내 대기업이지요. 저는 개발사업 실장이고 또 회사에 따로 부설 연구소가 있습니다. 꽃피는 4월 어느 날 나는 새로 부임을 받아 핸드백을 메고 버버리 코트를 날리며 부임지로 첫 출근하던 날입니다. 회사 건물 4층에 꾸며진 제 방을 찾아서 막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정영미라는 제 이름 석자가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제 이름 소리에 기가 번쩍 뛰어 나는 발을 멈추었습니다. 헬깃 보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둘이 창가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야, 너 들었어? 오늘 여기로 부임해오는 사업실장이 여자래. 그래? 그 얼마 전에 직원들 휴게실을 없애고 방으로 꾸미던 그 404호로 오나 보지? 그렇다나 봐. 야, 너는 서울대학이나 나와서 여지껏 뭐 했냐? 그러는 너도 고대 출신이잖아.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소장이라 그 여자랑 동급이나 되지. 나는 뭐냐고. 공채 20년에 그 여자를 상사로 모셔야 된다고. 너 담배 있냐? 나는 핸드백을 뒤지는 척 하다가 가까이 다가가서 저 혹시 여기 404호실이 어딥니까? 라고 묻자 질문을 받은 연구소장이란 사람은 404호요? 라고 놀래서 안경을 고쳐 쓰는데 옆에 있던 분은 놀래서 담뱃불을 자기 불뚝 튀어나온 배우에 떨어뜨려 불똥을 털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양꽃이 예쁘게 핀 내 방은 20평 남짓 쾌적했습니다. 400평 정도 되는 4층 전체는 연구소와 개발사업실 2곳만 사용하니 아주 넓고 쾌적했습니다. 그러나 부임해 오면서부터 뭔가 명칭이 중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나는 연구소는 뭐고 또 개발실은 무엇인지 제 귀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 부서처럼 들렸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있는데 좀 전에 창가에서 마주친 소장과 차장이 부임 축하를 하러 제 방에 들어왔지요. 창가에서 담배를 물고 404호 그 여자 저 여자 어쩌고 저쩌고를 내가 다 들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제 발등이 가려운 두 분은 코미디가 따로 없었지요. 차장이라는 분은 저를 바라보지 못하고 검은 눈동자는 천장에 가 있어서 흰죽사발 같은 눈밖에 안 보였지요. 차장님께서는 흰죽사발 눈을 하고 아주 어렵게 버벅거리며 아까 여자라고 한 것 미안합니다 고 사과를 하기에 저는 금시초문인데 혹시 저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건가요? 라고 애써 모르는 척 두 분 자존심을 살려드렸지요. 그러자 소장님께서 차장님의 무릎을 꼬집으시면서 차장이 오지랖이 심해서요. 얼른 나가자고. 실장님 바쁘실 텐데. 두 분은 손을 붙잡고 제 방을 나가셨지요. 그것이 우리의 악연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후 사업실은 뻑하면 연구소와 아이템이 더블돼서 트러블이 생겼고 한 번씩 신경 쟁탈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 기술 연수를 하러 가게 되면 연구소장과 나는 서로 자기 부하를 보내려고 충돌이 심했습니다. 내 부하들은 미국 비자까지 다 받아놓고서도 연구소장한테 밀려서 쫓겨나기 일쑤이고 나중에는 상무님까지 끌어들여 연구소와 사업실에서 형평성이 맞게 참가 인원수를 맞추기도 했지요. 어느 날 옆방 연구소에 미국 출장을 같이 갈 것을 의논하러 들렸더니 연구소장이 연구원들을 앉혀놓고 무언가 아주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대로 서서 기다리다가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나오려는데 소장이 불렀습니다. 난 무슨 전략인가 흥미를 느껴 얼른 뛰어갔지요. 그런데 나도 당황했던 것은 업무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 미국 출장은 장기 출장이 좋은지 아님 단기 출장으로 계산을 해야 출장비를 더 많이 빨아내서 먹을 수 있나 하는 기막힌 토론이었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장기 출장이 출장비가 작으니 두 번에 끊어 단기 출장으로 품위를 올리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직원들의 정신 상태를 보고 워렌 머핏이 회사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 이슈에도 나는 그냥 빠져나왔지요. 문제는 같은 건물, 같은 4층에서 1년 이상 비비대면서 지났을 때 일입니다. 우리 회사에 당시 강한 학연 인맥이 서울대와 경북대인데 마침 연구소장의 입사 동기가 기획실장과 인사실장 등 사내 실권자였습니다. 윗분으로는 상무님 3분과 사장님이 계신데 본사 낙하산으로 임기가 3년 계약직이셨지요. 그래서 사실상 당시는 11명의 실장들이 실체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연구소장의 입사 동기가 인사실장까지 정상에 오른 구도로 라인이 좋았습니다. 그 3명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나를 해고시킬 전략으로 짱구들을 비틀어 짜서 결국 합법적으로 나를 칠 기발한 방법을 착안해서 공시일을 했던 것입니다. 즉 사업실장인 나와 연구소장의 기술 실력에 대하여 공개 청문회를 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기획실장이 대표님 결재까지 얻어서 공시한 내용은 1. 사내사업실장과 연구소장의 기술 디스커션을 한 달 후에 개최한다. 2. 디스커션장은 본사 중회의실이다. 질문자는 대표이사님 및 계열사의 상무님께서 직접 한다. 3. 연구소장이나 개발실장은 각 한 명의 조수를 데리고 참석할 수 있다. 4. 기술 범위는 CDMA 무선 통신을 이용한 스펙트럼 확산 변조 방식에 대하여 국한한다. 5. 그러나 조수는 자료만 찾아주고 각 상사 대신 답변을 할 수 없다. 6. 최종적으로 이번 기술 디스커션에서 패소자는 상대 부하로 들어가라 란 내용이었습니다. 즉 대기업에서 노동법에 근거하여 해고는 불가능하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기술 청문회라는 함정을 소장님이 파놓으신 것이었죠. 사장님 결재까지 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나는 디스커션장에 데리고 참석할 제 부하에게 기술 자료를 요약 정리해서 올리라고 해놓고 생각을 해보니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나 같은 아줌마가 서울대 공대 나온 공학 박사와 기술 청문회를 해서 기술에서 어떻게 밀리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한 달 후면 내가 목이 날아가야 하는 합법적인 최상의 수순인 셈이지요. 나는 그날 지친 몸으로 퇴근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닭갈비를 사주면서 해맑은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젖어 보았습니다. 우리 집은 나 혼자 벌어먹고 사는 모계 가정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고는 있나? 그래도 세상은 양육강식인 만큼 나는 사업실장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할 작정이었습니다. 우선 일본 에이전트사의 친구를 찾아서 E 플러스 기술에 대하여 일주일만 개인 기술 지도를 부탁해서 어렵게 허가를 받았지요. 저는 회사에 10일간 연차를 내고 일본 에이전트사에 기술 연수를 들어가서
현지 기술개발센터 차장님과 1대1로 9일간의 연수를 끝내고 기술 디스커션 참석날에 맞춰서 귀국하였습니다. 기술 디스커션이 있는 날 나는 본사 중회의실로 부하를 데리고 무사히 참석하였지요. 각 계열사 상무님, 사장님 등 수십 명이 참석하였으며 생방송으로 전 계열사에 동시 영상을 중계하였습니다. 실장급이 목이 날아가는 일인데 작은 일은 아니었지요. 기술 청문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으며 먼저 사장님이 소장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소장님이 대답을 하면 다음은 저에게 질문하시고 이후 상무님들이 돌려가면서 질의와 응답을 핑퐁 치듯 불꽃 파편들이 디스커션장을 불태웠습니다. 1시간 정도는 답이 동일하다가 소장과 나는 서로 상반되는 답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상반되는 답을 서로 좁혀나가다가 느낀 것은 내가 에이전트사에서 연수한 기술 메커니즘에서 놀랍게도 소장이 한참 밀리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타를 날린 것은 정보 면에서도 소장은 미국 정보에 대하여 깜깜했고 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바트사 정보까지 상세하게 쉴 새 없이 뱉고 있었는데 나 혼자 떠들다가 조용해서 보니 이미 연구소장은 기부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상무님들도 미처 예측하지 못한 기술의 몇 단계 위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장님은 기술이야 둘째 치고라도 정보에서까지 사업 실장한테 밀리는 것은 어떤 핑계라도 연구소장은 해명이 안 된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수십 명의 상무님 중 제일 권위 있는 상무님이 저한테 가까이 와서 수고했다고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각 계열사 중역 앞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디스커션은 마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일부러 만들어서 쪽을 파는 연구소장한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 기술이나 정보 면에서 밀리시면 안 되시지요. 서울대를 졸업하실 때 소장님의 그 좋은 머리가 여기 대기업에 와서 안주하여 20년을 편하게 먹고 살다 보니 그동안 두뇌도 쉬고 계시나 봅니다. 라고요. 연구소장은 자기 스스로도 있는 쪽을 다 팔고 더 팔 쪽이 없는 모양새였죠. 소장은 많은 중역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사업실장의 부하로는 갈 수 없으니 약속한 대로 곧 사표를 내겠습니다. 한동안 휴가를 끝내고 며칠 후 짐 챙기러 온 소장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제 방에 왔습니다. 막상 미웠던 소장을 생각지도 않게 자리바꿈을 하고 보니 저는 제가 한 달 전에 내 애들을 바라보며 했던 고뇌를 지금쯤은 저 소장이 한다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짠했습니다. 소장님, 여기가 국영기업인데 그냥 자기 일이나 하시면서 국으로 있다가 정년퇴직해서 연금이나 먹고 편안하게 사실 일이지 괜한 일은 왜 만들어서 벌렸습니까? 고 물어봤습니다. 연구소장님은 실장 목 치려다가 부메랑 만나서 캔슬도 못하고 많은 중역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 목을 내가 친 거지요. 미안합니다. 앞으로 뭐 하시면서 가족들과 먹고 사실 건가요? 처갓집이 부자라서요. 라고 답하면서 소장은 참 쓸쓸하게 떠났습니다. 먹고 사는 거 그리 녹록하지 않은데 남겨진 나도 쓸쓸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